삼성전자, 혹시 지금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40만 원 위로 돌파가 나올지 또는 다시 한번 큰 조정이 나올지 타이밍을 잡고 계신가요? 저는 오히려 지금 50만 원 돌파를 가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빠졌다가 반등하는 종목이 아니라 상단이 다시 열리는 구간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상향, HBM4, 장기 공급 계약, 자사주, 제2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AI 인프라 수요까지 이 재료들이 하나씩 붙으면 삼성전자는 40만 회복을 넘어서 50만 이상 목표가 논쟁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아직도 예전 가격 기준으로만 보고 계셨다면 왜 시장이 앞으로 삼성전자의 상단을 다시 열어둘 수밖에 없는지 오늘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숫자는 아마 40만 전자일 겁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40만 원을 넘을 수 있느냐? 이건 당연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오래 들고 계신 주주분들에게도 중요하고 새로 들어가려는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기준이죠. 하지만 저는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 40만 원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0만 전자는 회복의 숫자입니다. 예전 고점과 시장 기대를 다시 회복하는 숫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50만 전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50만 전자 논쟁은 삼성전자를 예전의 국민주, 예전의 메모리 대형주로 보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 시대의 핵심 공급자로 다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즉, 40만은 회복이고 50만은 재평가입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 재평가 구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50만 전자 논쟁으로 가려면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라야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프레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의 삼성전자 프레임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국민주, 메모리 사이클을 타는 대형주, 좋은 회사지만 무겁고 느린 종목, 하이닉스보다 HBM이 늦은 종목. 이 프레임에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해도 상단이 크게 열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프레임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를 받는 회사입니다. HBM4에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회사입니다. D램과 낸드, SSD, LPDDR까지 AI 인프라 전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실적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자사주와 대규모 투자 스토리를 동시에 가진 회사입니다. 이 프레임으로 바뀌면 주가 상단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목표가 상향을 그냥 증권사 리포트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목표가는 당장 맞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목표가는 시장이 이 회사의 상단을 어디까지 열어둘 수 있는지 보여주는 힌트입니다. 삼성전자 목표가가 올라간다는 건 시장이 삼성전자의 이익 체력과 ROE 그리고 AI 메모리 재평가 가능성을 예전보다 더 크게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목표가 상향의 근거입니다. 그냥 막연히 삼성전자니까 오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분기 이후 실적 기대, 성과급 충당금 부담 완화, 범용 메모리 가격 강세, HBM4 출하 확대 가능성, 장기 공급 계약, 자사주 매입 기대, 이런 재료가 같이 붙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합이 삼성전자를 40만 회복주가 아니라 50만 이상 목표가 논쟁주로 만드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핵심은 실적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정말로 더 높은 상단을 열려면 결국 실적 전망이 올라가야 합니다. 주가는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큰 추세는 실적이 받쳐줘야 오래갑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재평가에서 중요한 건 HBM 하나만이 아닙니다. D램 가격, 낸드 가격, 기업용 SSD 수요, 서버 D램 수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 이 모든 것이 같이 연결됩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HBM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서버 D램도 필요하고 대용량 저장 장치도 필요하고 고성능 SSD도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넓은 수요를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시장이 이걸 다시 계산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는 위로 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50만 전자 논쟁은 결국 이 실적 추정치 상향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두 번째 핵심은 HBM4입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늦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시장이 삼성전자에 할인율을 붙인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의 진짜 반전은 HBM4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HBM4는 단순히 메모리를 더 높게 쌓는 싸움이 아닙니다.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 고객 맞춤형 설계, 첨단 패키징, 수율 안정화까지 모두 중요해지는 판입니다. 이건 삼성전자에게 숙제이면서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숙제는 고객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회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모두 가진 회사라는 겁니다. HBM4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들어오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늦은 종목으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다시 AI 메모리 주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종목으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순간 40만 전자 이야기는 작아지고 50만 이상 목표가 논쟁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핵심은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가격 변동성입니다. 좋을 때는 엄청나게 벌지만 공급이 늘고 가격이 꺾이면 실적이 빠르게 흔들리는 구조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예전보다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이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장기 공급 계약이 중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고객들은 메모리를 싸게 사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걸 더 중요하게 봅니다. 서버 구축이 늦어지면 AI 서비스 일정이 밀리고 투자 회수도 늦어집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좋은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회사를 원합니다.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과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가격과 물량의 안정성을 확보하면 시장은 삼성전자의 실적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을 다시 올리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 핵심은 자사주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주에서 자사주 매입 기대는 주주 환원과 하방 방어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산다는 건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현재 주가를 그냥 방치하지 않겠다. 주주 가치를 신경 쓰고 있다. 회사의 장기 가치를 시장이 너무 낮게 보고 있다. 이런 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자사주 하나만으로 50만 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적 개선, HBM4 장기 공급 계약과 같이 붙으면 자사주는 주가의 하방을 받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가의 하방이 단단해지면 투자자들은 상단을 더 과감하게 봅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자사주와 실적 재평가를 동시에 가져가면 시장 심리가 훨씬 빠르게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핵심은 제2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삼성전자의 장기 상단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빼면 안 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순한 공장 뉴스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생산 능력 확장 스토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고 고성능 저장 장치 수요도 늘어나고 첨단 패키징 수요도 늘어납니다. 이 수요를 감당하려면 생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력도 필요하고 용수도 필요하고 부지도 필요하고 협력업체 생태계도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더 큰 반도체 수요를 받으려면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제2반도체 클러스터는 그 장기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재료입니다. 시장은 단기 실적만으로 대형주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 사이클이 열릴 때 주가의 상단도 같이 열립니다. 저는 이 클러스터 스토리가 삼성전자 50만 전자 논쟁의 장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 핵심은 ROE입니다. 시장이 진짜로 주가 상단을 높게 열어주려면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벌 수 있는지를 봅니다.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자산은 크지만 ROE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체급은 큰데 그 체급이 얼마나 높은 수익성으로 이어지느냐가 문제였죠. 그런데 AI 메모리 시대에는 이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HBM, 서버 D램, 기업용 SSD, 장기 공급 계약, 고부가 제품 비중이 높아지면 삼성전자의 수익성은 예전과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HBM4에서 삼성전자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면 마진 구조와 ROE에 대한 시장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의 핵심도 결국 ROE 재평가라고 봅니다. 시장에서는 단순히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를 높게 보지 않습니다. 더 높은 수익성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회사를 높게 봅니다. 삼성전자가 이걸 증명하기 시작하면 50만 전자 논쟁은 더 강해질 겁니다. 여기서 하이닉스와의 비교도 중요합니다. 하이닉스는 HBM 프리미엄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AI 메모리의 가장 선명한 수혜주였고 고마진 HBM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다른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날카로운 HBM 프리미엄이라면 삼성전자는 넓은 AI 인프라 프리미엄입니다. D램, NAND, SSD, HBM4, LPDDR, 패키징, 파운드리, 그리고 장기 투자 인프라까지 훨씬 넓은
오른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처음에는 가장 선명한 종목을 먼저 삽니다. 그 다음에는 더 넓은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다시 봅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바로 그 두 번째 재평가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흐름이 본격화되면 40만 전자 회복보다 50만 전자 논쟁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삼성전자 50만 전자 논쟁은 단순히 숫자놀이가 아닙니다. 이건 시장이 삼성전자를 어떤 회사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전처럼 경기 사이클을 타는 메모리 대형주로 보면 상단은 제한됩니다. 하지만 AI 인프라 전체를 공급하는 핵심 기업으로 보면 상단은 달라집니다. HBM4에서 다시 들어오고 서버 D램과 SSD 수요를 받고 낸드 회복을 실적으로 연결하고 장기 공급 계약으로 실적 안정성을 높이고 자사주로 하방을 방어하고 클러스터 투자로 장기 성장 기반을 만들면 삼성전자는 예전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 결국 이 계산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시작되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40만 원을 회복하는 종목이 아니라 50만 이상 목표가 논쟁으로 넘어가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가격만 보고 판단합니다. 얼마에 샀고 얼마까지 올랐고 얼마를 넘으면 팔고 얼마까지 빠지면 겁이 난다. 물론 가격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처럼 시장 프레임이 바뀌는 종목은 가격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시장이 이 종목의 상단을 다시 열려고 하는가? 왜 증권가가 목표가를 다시 올리는가? 왜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삼성전자에 연결되는가? 왜 HBM4가 삼성전자에게 다시 기회가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보이면 40만 전자는 중간 관문처럼 보이게 됩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는 가격 회복보다 프레임 전환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 전환이 진행되면 50만 전자 논쟁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세 단계로 봅니다. 첫 번째는 40만 전자회복 기대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투자자들이 예전 가격 회복을 먼저 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강해지는지, 주도주로 복귀하는지, 실적 기대가 살아나는지를 보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는 50만 전자 논쟁 진입 구간입니다. HBM4와 장기 공급 계약, 자사주와 실적 전망 상향이 같이 붙으면 시장은 삼성전자의 상단을 더 높게 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AI 인프라 대장주 재평가 구간입니다. 제2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 센터 수요, 서버 D램과 SSD, 낸드 회복까지 실적에 반영되면 삼성전자는 예전의 국민주 프레임을 넘어 AI 인프라 주도주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하반기부터 이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보유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40만 전자만 보고 조급해야 할 구간이 아닙니다. 물론 40만 원 회복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진짜 변화는 그 위의 상단이 다시 열리는지에 있습니다. 보유자는 삼성전자를 단순 반등주로 볼 게 아니라 50만 전자 논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재평가 종목으로 봐야 합니다. 중간중간 흔들림은 나올 겁니다. 반도체주는 원래 변동성이 크고 AI 장세에서는 조정도 더 빠르게 나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붙은 재료는 하루짜리 재료가 아닙니다. HBM4는 세대 전환 스토리입니다. 장기 공급 계약은 실적 안정성 스토리입니다. 자사주는 주주 환원 스토리입니다. 제2클러스터는 장기 성장 스토리입니다. 이 재료들이 살아있는 동안 보유자는 삼성전자의 상단이 다시 열리는 흐름을 보고 끌고 가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신규 진입자는 무리한 추격보다 눌림이 좋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관심권에서 빼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너무 유명한 종목이라 오히려 새롭게 보기 어렵습니다. 다 아는 회사 같고 다 아는 종목 같고 너무 무거운 대형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큰 기회는 모두가 아는 종목을 새로운 프레임으로 다시 볼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그 프레임 전환 구간에 있습니다. 40만 전자 회복을 보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50만 이상 목표가 논쟁이 다시 커지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신규 진입자는 단기 급등을 쫓기보다 삼성전자가 눌릴 때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특히 HBM4와 장기 공급 계약, 자사주와 클러스터 뉴스가 계속 이어진다면 눌림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 보유자에게도 삼성전자는 다시 중심 후보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장세를 놓친 분들은 하이닉스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삼성전자는 아직 답답해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삼성전자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가장 선명한 종목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는 아직 덜 반영된
인된 종목을 다시 봅니다. 하이닉스가 HBM 프리미엄으로 먼저 달렸다면 삼성전자는 HBM4와 AI 인프라 전체 프리미엄으로 뒤늦게 더 크게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보유자는 삼성전자를 단순히 많이 오른 배형주로 볼 게 아니라 아직 상단 논쟁이 본격화되지 않은 종목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40만 전자 회복 이후 50만 전자 논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자라면 삼성전자를 계속 1순위 관심 종목으로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50만 전자 논쟁은 하루 이틀의 주가 흐름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실적 전망이 올라가는지, HBM4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지, 장기 공급 계약이 실적 안정성으로 이어지는지, 자사주와 클러스터가 투자 심리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따라 천천히 커지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단기 흔들림은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흔들림이 삼성전자의 상단을 닫는 흐름이 아니라 오히려 상단이 열리기 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시장은 늘 먼저 의심하고 그 다음 인정하고 마지막에 늦게 따라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의심에서 인정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40만 전자, 회복만 볼 종목이 아닙니다. 40만은 회복입니다. 하지만 50만 전자 논쟁은 재평가입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는 이 재평가 논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목표가 상향은 삼성전자의 상단이 다시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HBM4는 삼성전자가 늦은 종목이라는 프레임을 깨는 반전 카드입니다. 장기 공급 계약은 실적 변동성을 줄이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자사주는 주가의 하방과 주주 환원 신뢰를 강화합니다. 제2반도체 클러스터는 AI 인프라 장기 성장장의 기반입니다. 이 5가지가 같이 붙으면 삼성전자는 단순 반등주가 아니라 상단이 다시 열리는 종목이 됩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40만 전자를 넘어 50만 전자 논쟁으로 가는 흐름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자주 사이드카가 걸리는 시장이고 불과 1년 만에 코스피는 역사적인 급등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국민주도 과거 상식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상승폭을 보여줬고 AI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은 그보다 더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삼성전자가 10%만 빠져도 시장 전체가 폭락이라고 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 하락조차도 공포가 아니라 과열 이후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장세의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시장을 보면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I 반도체 장세를 제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AI 반도체,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장비주, 소부장, 그리고 미국 나스닥 주도주까지 돈이 움직이는 속도 자체가 예전과 비교가 안 됩니다. 오르는 종목은 상상 이상으로 오르고 조정도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거칠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싸다고 무작정 사는 것도 위험하고 무섭다고 바로 파는 것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지금 시장의 주도권 안에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돈이 다시 들어오는지, 그리고 조정 이후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지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구간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AI 폭등장의 한복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항상 산업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조정도 더 자주 나올 수 있고 버블론과 신중론도 훨씬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단순히 종목 하나를 맞히는 것보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종목이 다음 주도주로 올라서는지,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줄이고 다시 들어가야 하는지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좋은 종목을 몰라서 놓치는 것보다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신호를 늦게 보는 게 더 아쉬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AI 주도 장세는 개인 투자자에게 몇 번 오지 않는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큰 만큼 흔들림도 크고 잘못된 종목을 잡았을 때의 리스크도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아래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는 장전 시황, 관심 종목 신호, 한국 반도체와 주도주 흐름, 미국 나스닥 주도주 흐름까지 시장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같이 체크하면서 투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스스로 읽고 대응하는 눈도 키우셔야 합니다.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시간 내셔서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많이 오른 시장이 아닙니다. 변동성은 금융위기급을 넘어섰고 주도주의 상승폭도 과거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예전 기준으로 너무 올랐다고만 보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 반대로 너무 무섭다고 흔들릴 때마다 팔아버리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장세의 기준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 중 최근 부자 반열에 오른 50대 이하 신흥 자산가, 이른바 K-이밀리가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자산을 키우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키우는 흐름이 강했다면 지금은 주식과 ETF, 글로벌 자산, 성장 산업에 빠르게 올라탄 사람들이 새로운 부자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 10명 중 8명이 수익을 실현했고, 동학개미 전략이 외국인 추종 전략을 앞섰고, 신흥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부동산보다 주식과 ETF를 더 효율적인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보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예전처럼 좋은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올라서는지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결과를 가져가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그 신호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하반기부터 40만 전자 회복을 넘어 50만 전자 논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예전 국민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대장주로 다시 보기 시작하면 삼성전자의 상단은 증권가에서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열릴 수 있습니다.